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제 부동산 토론회인가? 대토론회가 있었죠.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의 정말 중요한 부분만 결론 다 저도 보지 않았는데 영상 요약본들 보고 또 AI로 이렇게 딱딱 간결하게 요약해 주신 그런 분들 데이터도 보고 또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 줄로 평가를 하면 증세를 위한, 다 알고 있었죠 우리는. 증세를 위한 로드맵, 이건 해야 돼. 세금을 올려야 돼. 이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마 정부의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. 거의 뭐 각본에 의해서 설정된, 토론회가 아니고 각본에 의해 설정된 드라마 한 편을 봤다. 그런 패널들만 계속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더라고요. 해놓고 나서 다 계획 짜놓고 이렇게 발표해라, 서로 문답 주고받고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세제 개편, 7월 말 8월 초에 있는 세제 개편에 위한 이런 로드맵, 드라이브 걸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대통령은 곧 해외로 나가죠. 개인적으로 한 줄 평가로는 이제 증세를 위한 로드맵이 아마 일반 토론회 또는 뭐 드라마 한 편에 이렇게 뭐 다 되지 않았는가.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파트, 특히나 재개발, 재건축, 그게 솔루션이나 답은 아니야. 그게 뭐 맞는 그게 아니야. 답이 아닐 수도 있어. 다주택자 매물을 시중에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양도세 좀 내려주고 세금을 줄여줘야지만 나온다? 그런 거 없어. 아파트 계속적으로 공급을 난 하겠다,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땅도 없고 뭐 공급 힘들겠는데 비아파트 쪽 다세대 빌라 원룸 이런 거는 좀 내가 한번 지어볼게. 공공임대로 들어가라. 월세 싸게 줄 테니까. 지금은 말이죠. 나중에 몇 년 뒤는 나도 모르겠고. 전세자금 대출 요게 또 핵심이었는데 요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네. 요거 없애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겠다. 요거 전세 멸종 시대로 가고 월세로 다 때려 박아야 되겠다. 월세. 근데 지방이죠. 지방. 그렇게 따지면 지방도 가격이,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방은 지금도 조정되고 힘들단 말이죠. 전세자금 대출이 서울 수도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이상하더라. 왜 안 오르지? 지방은 전세자금 다 했는데. 자,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더 쪼이고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없어지거나 줄인다.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집값 떨어지고 폭락하겠지 하다라 이렇게 막 생각하고 물 떠놓고 빌다가 인생 망하는 겁니다. 그냥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. 집을 사야 됩니다. 결론. 오늘의 최종 결론. 집 사야 된다. 무조건. 지금 특히나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 대출이 나올 때 지금 뭐 대출 한도를 조인다. 국민은행이 6억에서 뭐 3억까지 한도를 줄이고 뭐 기업은행이 있는데 올해 뭐 대출 총량 때문에 대출 끝났다. 올해 뭐 한도 끝났다.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엄청나게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금리도 올랐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찾으면 다 나오겠죠. 대출이 안 나오고 은행별로 뭐 이금권까지 가가지고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여름 땡볕에 7월달 8월달 와 이제 놀러가자 해외여행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띵가띵가 하다가 이제 인생 망하는 거죠. 7월 8월 지나고 가을장 딱 되면 와 이제 완전 전세 실종, 월세 실종, 전세 대란, 월세 대란 시간이 째깍 오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저 토론을 보니까 대통령이 또는 정부가 집값을 알아서 다 잡아주겠다. 와 나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절대 없는 거죠.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. 지방도 지금 2급지, 준신축, 10년차 아파트도 제가 계속적으로 데이터 보여드리고 대구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. 현장을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. 사이버에, 인터넷에, 유튜브 세상 이런 거 말고 말이죠. 실제로 리얼한 현실 세상 말입니다. 그만큼 무섭고 내가 모르면 냉정하고 명확합니다. 안 기다려주는 거죠. 이 두 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. 두 분. 여러분들 아마 짤 같은 데 돌아다니시면서 보셨을 겁니다. 제가 다는 안 봤는데 요분들 인터뷰하고 본인들 그분들 발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첫 번째 분은 충남대 교수, 여자 교수였는데 이름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본인 집값이 5억이다. 대전에서. 근데 10년 전에 샀는데 남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막 오르는데 우리 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. 난 너무 좋다. 뭐지? 경제학과 교수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 그 교수, 그 조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경제학과 교수? 거기에 제자들? 만약에 우리 애가 거기 가가지고 저 학교, 저 학과에서 공부를 한다? 어질어질한 거죠. 야, 저 교수 밑에서 경제학과?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?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거짓말. 요 사람 이거 거짓말하네? 어질어질. 집값이 안 올라도 괜찮다? 거짓말이죠. 거짓말하고 있네. 이 전기 충격기 그 손 있죠? 게임하는 거. 그거 넣어가지고 너 진짜 이때까지 5억 10년 동안 가격 안 올랐는데 괜찮냐? 딱 그거 넣었을 때 바로 저는 손모가지에 전기가 온다. 100% 제가 장담합니다. 말도 안 되는 거죠. 집값이 안 올라도 괜찮다고? 전형적인 고가 속이 다른 인간이죠. 배 아파 죽으려 할 겁니다. 아마. 이분들 이 짤이라든지 이분들 평가해놓은 그걸 보니까 30대 초반인가 40대 초반에 국립교수가 됐는데 30대 초반 아니겠죠? 40대겠죠 설마. 나보다 늦게 이 친구들 이놈들은 나보다 늦게 학업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학력도 안 좋고 내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해외 가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고 내가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교수 자리까지 타이틀까지 딱 가가지고 했는데
내 지금 대전에 집은 5억이었는데 뭐 저 공부도 못하는 놈이 저 아무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저런 놈들이 뭐 집을 샀는데 뭐라고? 뭐? 10억? 15억?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?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XX 같은 샹샹바 같은 이런 세상 정말 열받는다. 저거 다 뺏어버려야지. 대통령님 제발 내 집보다 2배 이상 가는 집 10억이죠. 가진 사람들 집 다 뺏어줘라. 저런 이중성.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내로남불 이중성입니다. 저 아줌마가 만약입니다. 본인 집이 5억이 아니고 5억에 샀는데 10억 됐습니다. 만약에. 근데 과연 저렇게 뭐 보유세를 폭탄을 매겨야 됩니다. 뭐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유세를 폭탄 때려야 됩니다. 과연 저렇게 할까요? 저는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스탠스가 바로 본인의 이런 그 기준에 가치가 없는 거죠. 바로 바뀔.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10억으로 해야 되는 거죠? 본인 집이 5억인데 본인 집의 값의 2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거 이상 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세 폭탄 때려야 된다. 왜 그렇게 하는 거죠? 대전에서 저도 대구 살지만 5억짜리 집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. 지방에서 특히 광역시에서 5억 정도면 괜찮은 34평의 준신축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집인 거죠. 그렇게 따지면 그 본인보다 그 아줌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에 사는 사람들 있죠. 2억, 3억, 1억, 4억 그 사람들 기준에 당신이 적폐도 투기꾼인 거죠. 저기 밑에요. 저 밑에 두 번째 얘기할 그 아줌마 있죠. 그 아줌마 기준에서도 이 아줌마는 100% 투기꾼입니다. 이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돼가지고 막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3억 하자. 그러니까 만약에 초고가 기준을 3억으로 하자. 아니 2억 하자, 1억 하자. 아니 근데 이거를 왜 다 아니면 아예 뭐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냥 보유세 폭탄 때리자. 그런 기준을 왜 당신이 정하냐고. 왜? 아줌마가 뭔데 본인 집 왜 또 5억 기준에 2배라고 왜 본인이 정하냐고. 그리고 이 아줌마가 양도세 낮추는 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. 양도세. 야, 보자. 그러면 양도세를 낮추는 게 안 되면 아줌마가 만약에 5억일 집인데 이 아줌마는 양도세 낼 게 없겠네요. 5억을 분양받아가지고 뭐 그대로 셌으니까. 근데 만약에 집을 사가지고 10억이 됐어요. 만약에. 근데 5억이 차이 났습니다. 5억이 차이가 나면 보통 1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양도세 혜택이 있죠. 근데 그걸 줄이거나 없애버리자. 세금을 내야 됩니다. 내 집을 10억짜리 집을 파는 순간 몇 억의 세금을 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대출 다 갖고 나면 내가 지금 내 집 똑같은 집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. 세금으로 다 내면. 아줌마 같으면 이사를 가겠습니까? 절대로 집을 안 팔죠. 양도세를 계속적으로 올리면. 지금도 그래서 매물이 막 줄어들고 매물이 나왔던 매물도 다 줄어가는 이유가 내가 이거 팔고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투자자도 아니고 내가 막 다주택자들이 알고 내가 저기도 갈 집이 있고 이거 팔고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집이 내 유일한 자산이고 내 1주택자인데 이거를 팔고 세금을 내는 순간 나는 똑같은 집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아줌마 같으면 집을 팔 수 있겠니? 이게 경제학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산수가 안 되나 이게?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분은 상당히 힘들 것 같다. 돈만 밝힌. 그리고 본인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부글부글할까 속으로. 거짓말인 거죠. 내보다 돈도 별로 없었고 학력도 안 좋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이런 사람들이 저 돈만 밝히는 저 속물도 봐라. 저 투자 잘해가지고 자산 커지는 거 보고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저것들보다 재산이 적다고? 내가 못 가지면 그 어떤 놈들도 가질 수 없다. 다 뺏어서 나누자. 그래야지 가격이 쭉 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사지 뭐. 하지만 다음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또 잡아먹힌다.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건가? 이 경제학과 교수님 말입니다. 두 번째 아줌마는 이 아줌마도 약간 이렇게 좀 추리하게 나왔다. 일부러 추리하게 뭘도 안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줌마도 보니까 무슨 대표의 단체였더라고요. 항상 좌파, 사회주의, 공산주의, 전체주의 사상에 항상 거기에 인터뷰한 게 다 이미 요즘에 하도 세상이 빠르니까 이미 옛날에 그 나왔던 거 다 나오더라니.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게 1주택자도 사실상 투기 100% 99%가 아니고 100% 투기꾼이다. 아까 얘기했죠. 요 위에 있는 5억짜리 대전에 있는 집을 가진 경제학교 교수님도 이분 기준으로는 서로 자기들끼리 저기도 투기꾼이죠. 100%. 야,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아줌마가 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필요하겠죠. 무주택자인지 또는 이 아줌마의 가족, 또 친척, 친구, 또 위에 부모님, 또 결혼했다라면 뭐 시댁에 집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면 다 투기꾼인 거죠. 100% 투기꾼. 한번 해봐야 된다. 이 정상생활이 가능한가 이것대로. 만약에 이 아줌마가 임대로 살고 있다면 본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임차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 있을 겁니다. 그 사람도 투기꾼인 거죠. 100%. 그럼 왜 투기꾼의 집에 살고 있지? 그냥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아니면 산에서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까? 왜 이런 거지? 투기꾼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투기꾼을 욕하는 상황. 집을 사는 게 우리 보통 생각에서는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산 또 형성에 중요한 역할도 당연히 하죠. 이게 100% 투기든 99% 투기든 뭐 50% 투기든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뭔 상관이야? 아줌마가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? 투기 투자 구분이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냐? 아니 본인 돈 놓고 본인 돈이 부족하면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그만큼 위험,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내가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건데 그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상관하는 거야? 왜?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? 아줌마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.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? 아줌마가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그리고 매년 통화량이 돈이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. 돈. 생각을 해보고 싶다 우리. 아줌마 이 집값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됩니다. 인플레이션.
작년에 소주값하고 올해 소주값이 다르고 작년에 아줌마 미용실 갔던 그 비용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해마다 계속 다르죠. 옷값도 다르고 먹는 거 식비, 마트, 외식비, 문화생활비 다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무슨 단체 소속이더라고요. 대표인지 거기 직원들이 인건비도 오르고 있잖아요. 매년 그 최저 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왜 부동산만 떨어져야 되나?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왜 100% 투기냐? 투기든 뭐든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게 불법이다.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집을 가지면 안 된다. 이런 게 없죠. 이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. 이 아줌마 생각으로 다 같이 평등하게 내 집 이런 거 없고 소유 없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고 투기꾼 없는 세상. 그 나라가 저 위에 있잖아요. 바로 위에.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북한에. 북쪽에 있잖아요. 그 나라 가서 살면 된다니까.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.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통령님도 얼마 전에 집을 팔았다 이런 시끄러운데 투기꾼이었나?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내 집이 한 채 있는 것도 100% 투기냐? 대통령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, 그 표정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. 짜맞추기 했던 각본 같은 이런 드라마 같은 이런 증세를 위한 로드맵,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, 자, 국민들 봐라. 국민들 의견이 어떻게 됐든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던 좌파 패널들이 이 봐라, 이다 증세해야 된다 그러잖아. 다주택자들 패야 된다 그러잖아. 세금 폭탄 때려야 된다 하잖아. 공급 아파트 나 잘 모르겠고 전월세 문제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한 마디도 안 났거든요. 전세 문제, 월세 문제 안 나오고 모르겠으니까 비아파트 쪽으로 견호를 해가지고 공공임대로 때려놔야 되겠다. 이런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얘기만 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상한 얘기하면 다 잘라버리고. 야, 이거 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?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. 대출이 나오고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지금까지 상황이 괜찮을 때 좀 있으면 대출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하겠죠.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전월세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을 맛보게 된다. 무조건 제가 이건 100%, 1000%, 1000%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저런 토론회도 있구나. 저런 극본에 짜여진 드라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저것은 저거고 현실은 저게 아니죠. 내가 진짜 살 집 전월세로 불안하다 그러면 빨리 내 집 마련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내 1주택자, 투기꾼이 됐든 저 아줌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죠. 대통령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. 내 인생은 내 스스로,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아이를 책임질 거라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토론회 이런 극본 드라마를 봤던 오늘 제 생각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주시고요.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빨리 내 집 마련 합시다. 화이팅입니다.